첫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부인전 again. 부인전은 한자로 쓰면 조금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부인들의 전이다. 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두 명이죠. 지난 대선 때는 이례적으로 각 대선 후보,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의 부인들이 이슈의 중심이 됐는데요. 후보의 한 명은 대통령이 됐고 한 명은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 부인들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인데요. 민주당 내 강경한 초선 의원 모임으로 알려져 있죠. 철험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했는데요.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내 수석인 진성준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이 수사들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주 중대한 범죄 혐의가 그대로 묻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배우자죠.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들, 도이치모터스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발의를 했고요. 당론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 김근식 교수님 얘기부터 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게 있으면 경찰이 수사를 계속 더 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결론을 내줘서 종지부를 거기서 찍어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결론이 나온 다음에 국민적인 차원에서 야 이거 그래도 의혹이 좀 너무 많다라고 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통상적인 수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임기 초반에 왜 이 시기에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순서가 너무 앞질러 갔다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선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특검하면 대장동 특검이 제일 먼저 떠오지 않습니까? 예. 대장동 특검 당시 이재명 후보 받겠다고 했고 다시 윤석열 후보랑 물타기해가지고 좀 부산 저축은행이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걸 다 받았어요. 윤석열 후보가. 전 지금이라도 특검 이야기하면 김건희 특검 하기 전에 뭐 오케이 하는 건 좋은데 대장동 특검 약속한 거나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저는 그걸 좀 민주당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유, 국민의힘 지금 대장동 특검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검찰에서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 과정이 미진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전부 다 다시 한번 훑어보겠다라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자, 나랑 같이 일하면 내가 1억 원 줄게라고 해서 녹취가 됐던 부분 그 고발이 들어갔죠. 근데 얼마 전에 경찰청장 임명되고 나서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과 동시에 갑자기 지금 이 공공범죄수사대장 교체가 딱 되지 않았습니까? 간부후보생 46기를 맡았던 이모 대장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1억 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정황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 딱 하거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도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뭐 4년권을 2년 끌었네 1년 끌었네 모르겠고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 사건은 이제 그만 들여다보세요라고 선을 딱 끊으니까 그다음에 바로 무려 8명이 재판에 회부가 됐고 그중에 4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이 조금만 움직이니까 이만큼 되는데 거기까지 간다면 김건희 여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뭐 출석을 시키든 뭘 하든 해서 자 무혐의라고 말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8명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수사가 2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딱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를 못하게 되니까 바로 8명이나 기소되는 이런 사건들을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성환 소장님이 약간 사실관계를 좀 오독하시거나 꼬시는 게 있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실무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의견으로 올리겠다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계속 막아왔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움직여서 여기에 8명을 기소하고 뭐 4명을 구속시키고 했다.
수사가 온전하게 된 겁니다. 온전하게 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 하에서도 그랬습니다. 100일 지났잖아요, 벌써. 아니 뭐 100일이 지났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당선된 지 6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처분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이게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 저희가 그런 겁니다. 이런 권력형 게이트가 저희가 살아있는 권력인 시대에 터져서 도저히 이거는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러면 특검해야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슈가 됐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도 수사가 됐던 이슈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 특검하겠다? 저희로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 당이 믿을 거는 철험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당의 분위기를 보면. 예, 철험회를 믿고 계시는데 저희는 정말 철험회가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소속 일부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도착증이 걸린 것 같다라고 언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믿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계시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특검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정권 초기부터 영부인에 대한 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 이런 거는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냐의 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안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과 장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고 특히나 대선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들이 나왔는데 그 해명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계속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횟수나 일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뭐 투자해서 손해봤다라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뭐 여러 숫자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이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앞으로 잘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검찰이 지금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고도 만일 그게 부족했다라고 하면 그때 특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특검을 하자고 이렇게 법안을 낸 분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이제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12명만 발의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경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뭐 다 같이 좀 국민들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아까 천 변호사가 말한 대로 사실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이 지금 재판을 다 받고 1심이 아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범이 둘이 있고 거기에 공범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20몇 명인가는 투자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해보니 그냥 통장에 투자자로 돈을 넣어준 것다가 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건들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것을 계속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고 최 의원이 말씀하신 게 이제 MBC 보도가 그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보도에 대해서도 다 해명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투자자로서 사실은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한테 돈을 맡겼다가 회수한 것이지 아니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그 주범들과 짜고 주가 조작의 상황을 미리 알고 공범으로 들어간 것인지는 검찰의 판단에서 보니까 이건 투자자로 단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검찰이 좀 더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합격력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경찰도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이 현재 영부 그 배우자를 소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면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좀 더 성실하게 이 합격력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하고 조사에 응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추억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렇죠. 얘기를 또 하려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요. 그 사실관계는 좀 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실관계 논쟁은 빼고. 아주 하나만 딱 짚으면 1, 2차에 걸쳐서 주가 조작이 일어났을 때 두 번 다 계좌가 가담한 것은 191개 계좌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만 유일하다. 아니, 짧게 아니죠. 예. 그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저도 추억이어서 저도 막 대선 때 트라우마가 막 나오고 이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대결을 너무 해가지고 최은순 씨 그러니까 본인의 모친하고 김건희 여사 간의 이 소위 말하는 통정 매매도 그 당시에
드러나서 문제가 됐던 것도 팩트고요. 예. 통정매매하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직접 연관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요? 너무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김혜경 주식을 씨하고 통정매매했던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른 게 또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안에 다른 주식들을 거래하는 과정에 통정매매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그 자체로 한 게 아니란 말씀이고. 그리고 이 사건 뭐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 취임식 하실 때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러니까. 아들을 딱 가서 그것도 시아버지 뒷자리 옆 칸에 딱 앉혀서 그건 부적절한 보는 행위고요. 경찰들로 하여금 야 이거 뭐 그러니까 긴장해야 되겠구나 그건 생각을 부적절한 행위고요. 만들었잖아요. 예. 이 사건 자체는 재판부가 제일 잘할 거예요. 이미 재판이 진행돼서 1심 판결이 난 상태고, 김건희 씨는 그 조작 사건에 혐의가 없기 때문에 소환조차 못한 걸로 아니죠. 끝난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김건희 특검에도 여사를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서 특검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 아니, 그럴까요? 본인 일 아니라고 너무 편한 말씀. 아니, 제가 볼때 이 사건만큼 내가 허위 합격력은 모르겠는데 네, 네. 이 사건만큼 아니, 거기서 또 허위 합격력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아니, 수사가 또. 진행 중이니까. 그건 좀 불안하신가요? 그런 게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절차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예. 무슨 이게 이거 1심 캐릭터 판결 받은 지가 끝난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예. 이거 재판이 진행 중에서 끝난 사건이에요. 허위 수사를 경력 이런 하지 거는 뭐 제가 않았다는 알기로는 거는 9월 안에, 그러니까 그렇죠. 8월 안에 결론이 나죠. 경찰에서 결론을 내겠다라는 거를 저도 뭐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좀 뒤에는 김혜경 씨 얘기도 다룰 예정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죠. 건희사랑에 오는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유출이 됐습니다. 팬카페에서 누군가 김혜경 씨 관련된 기사를 공유를 했는데 여기 댓글 중에 하나로 저렇게 나왔습니다.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땡땡시장. 근데 이게 기사에 다 나버렸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예. 경호 때문에 이제 경호상 원칙 때문에 저렇게 블러 처리를 했었는데 다 났습니다. 서문시장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8월 26일 금요일 12시 방문합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립니다. 장소 공영주차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기자들도 대통령 일정은 가장 뒤에 그럼요. 예. 알려지고 또 보안 사항이고 엠바고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팬카페는 엠바고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언론사가 아니니까. 아니 이건 뭐 어디서 새어나가는지를 빨리 이거는 확인을 해야죠. 수사할 사안. 이거는 정말로 그 경호처에서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물어야 되고요. 물론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일정을 조율했던 상대방, 예를 들면 서문시장 상인회 같은 데서 이게 빠져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인 일이지만은. 어쨌거나 이게 정말로 대통령실 안에서 빠져나갔거나 최악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정말 팬클럽과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더라. 이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특히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예. 서문시장이잖아요. 저기 대구 예.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은 저희 당 대통령이 갈 때 인원 동원이 전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럼. 그냥 가도 인파가 모여요. 지금 말씀은 늘 인원 동안을 거기 말고는 다 해왔다는 아이 그렇지는 않고요. 자꾸 오늘 말을 꼬아서 들으세요. 저희 직업이 그 직업이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구 서문시장은 유독 이제 대통령이 가셔서 사실 길을 받고 오시는 곳이기 예. 때문에 저런 게 정말 필요 없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아니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특권인 거죠. 남들이 모를 때 먼저 알면 공영주차장 5분이라도 먼저 갈 수 있고 좋은 자리도 잡을 수 있고 건의사랑 깃발 같은 거 이렇게 그다음에 요 공지를 내용을 보시면 이 형식을 딱 보면요. 예. 저 카톡 형식이에요. 딱 카톡에서 주로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디선가 복붙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검찰에게서 영장 받아서 카카오톡에다가 압수수색 형식으로 요청을 하면 이 원문자가 최초로 발신한 곳이 누군지는 10초면 찾아냅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최초 정보 유포자에 대해서는 이번 사법적 책임 묻는 걸 둘째치고 대통령실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특히 대통령의 안전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징계요? 저도 이 부분은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천 변호사는 이제 만약의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서문시장 측하고 연결하다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문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대통령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지 방문합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성애 소장의 그런 그 내표절이 오히려 맞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분명히 색출해서 이건 찾아서 제가 볼 때 만에 하나 이전에 이제 팬카페 대표했던 사람이 굉장히 구설수에 올라서 결국 그만두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나는 이 정도 특수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과시하는 듯한 거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자체가 원본 뭐 카톡 이런 건 아니겠죠. 여기 뭐 하트 공지합니다. 하트인데. 잠시만 저 PD, 손 PD는 다시 한번 그 공지 문자를 누구한테 좀 보여주실 들었는지 확인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예, 김근식 교수님의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그렇죠.
서문시장 관계자가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대구 서문시장 12시 방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방문하는 측의 당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쓰지 오십니다라고 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네. 거라는 추정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저게 누가 저 댓글 다신 분이 저기만 한 게 아니고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팬카페도 많이 달았다고 그래 저 내용을. 그런 걸로 봐서는 아 나는 이렇게 그 깔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는 거 아마 과시하기 위한 건데 그걸 어디에서 들었는지 분명히 따져서 만에 하나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두고 관계자라든지 흘러나간 게 있다면 분명히 저는 색출해서 이번에 일벌 뵙게 된다고 생각해요. 점점 보면 볼수록 이게 뭔가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뭐 채용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이제 심각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만일 같이 대통령과 대구 서문시장을 가기로 했다면 또 그 김건희 여사를 지금 이렇게 보좌하는 분들이 당연히 이 일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분들은 코바나에서 같이 이제 일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김건희 여사의 또 사적인 관계들을 넓게 알고 있을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찾아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홍준표 또 시장이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팬카페 해체하라고. 예. 예. 막시무스 비유보다 더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니 대구에 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유출되면 못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한 번 더 대통령 만나고 TV에 나오셔야 예. 되는데 기회가 또 상실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은 이제 취소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되는 거겠죠. 경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팬카페, 그러니까 여사의 팬카페라는 게 굉장히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국가 운영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라는 홍준표 시장의 판단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팬카페는 해체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활동하지 말고 않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잠시 이제 여러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현안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다룰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입니다. 현안에 대한 이야기, 또 저희 패널에 대한 이야기 등 촌철살인, 재밌는 의견 등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의견들 소개해드리고 그중 무작위로 2명을 선정해 영화상품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어제 이제 국회 운영에서 오늘 자정 넘어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 지인이 뭐 사적 채용된 부분 이런 데 의혹을 제기하고 했는데요.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건진법사에 관련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세무조사 무관 청탁이라든가 이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습니까? 건진법사를 수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찌라시에 그냥 찌라시에 불과한 그렇게 거예요? 나와서 사실 여부는 확인했어요, 그러면요? 확인을 했다고 확인했습니까? 이야기 들었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건진법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예. 한 1년간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대통령실은 사실 누구도 수사할 권한은 없죠. 다만 건진법사 관련해서 체크를 해봤다. 그런데 1년간 일단 여사와 교류는 없었다고 들었다. 이렇게입니다. 건진법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사실은 여사의 얘기가 퍼스트레이디, 여사의 얘기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말장난이에요. 김대기 비서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그럼요. 질문은 뭐였어요?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즉 대통령의 감찰 기능, 대통령실의 인사 감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불러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뭐 그런 얘기가 들린다 지금 해서 아니 심지어는 세계일보에서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대기업마다 연락해서 아우 저기 혹시 건진법사 연락하면 그거 우리 거 아니니까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라는 사정을 예. 건진법사 한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기업마다 전화를 대통령실에서 면 빠지게 그걸 전화를 해서 이걸 해라 말아라 말을 전합니까? 그것도 너무 웃기는 일이지만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건진법사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만한 얘기예요. 대통령은 민간인에서 그 누구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 직원도 수사할 권한은 없어요. 예. 자기들이 감찰을 할 뿐이지. 그래서 할 수 없는 권한에 대해서 슬쩍 얘기를 해서 건진법사 문제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결국 안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가 기명을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있었고 관련된 대기업에 통보까지 했다는 것이 다 보도가 되었는데 찌라시로 폄훼하는 부분도 그렇고 김대기 비서실장 그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고 계시는데 이거 말씀 잘못하시는 그러니까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겠고 1년간 교류가 없었다 그러는데 저희가 그 네트워크 본부인가요? 대선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야, 이 비서실장 1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야. 아니 뭐 따로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럼요 교류가 없었다 이런 취지시겠죠. 네. 그리고 일단은 건진법사는 캠프에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에서. 네트워크 보고 또 팩트를 또 그럼요. 정리하는 게 또 저희 임무니까. 또 해체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잘했죠 뭐. 네트워크가 좋네요 법사가. 그렇죠. 대기업들과도 그렇고 네. 어쨌든. 근데 아무튼 대기업들에 연락한 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꼭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름 팔아가지고 로비하려는 사람들 좀 이렇게 우리랑 관련 없다 미리 얘기하는 거고 사실 건진법사가 큰 사고 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미리 좀 막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건진법사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이 불러가지고 그냥 참고인 조사 방식으로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사실 아주 엄격한 뭐 이런 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어떤 범죄 혐의가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김대기 실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현재 뭐 당장 어떤 수사 요청을 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돌입한 거 아니다 이 정도 취지겠죠. 예. 근데 아무튼 저는 그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대통령과 여사 주변에 있는 많은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감찰관을 두거나 아무튼 공직기강 또 감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그 대통령 일정이 노출되는 것을 보면서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이나 뭐 예전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크게 그러니까 뭐 언론에 이렇게 막 매일같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너무 자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사 오고 나서 장소만 바뀐 게 아니라 뭔가 국가 운영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지금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좀 과한 발언이고요. 시스템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부부의 또 지인들, 친인척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필요한 건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저러한 일로 계속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건진법사든 아니면 뭐 대통령과 관련된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사실상 언론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은 대통령실이 스스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수사할 권한은 없지만 계속 챙겨보고 들여다보고 계속 관리를 해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민정수석에서 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지금 붕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볼 때 시스템을 보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권선동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다른 조건 없이 그냥 특별감찰관만큼은 빨리 신속하게 좀 추천을 해서 대통령 임명할 수도 했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조건을 이제 달아서 그것도 이제 안 달도록 이야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랑 대화가 자주 연락하시죠? 예. 최근 연락한 게 최근에도 있습니다만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랑은 뭐 연락할 수 있죠. 그럼요. 저희가 뭐 체리 따봉을 못 받으실 뿐이지. 체리 따봉이 문제지만 어렵습니까? 이게 뭐. 그러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이재명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른바 경기도 법카 사용, 또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잠시 그 모습을 잠깐 보면 나오면서 기자들이 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재명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좀 길게 남겼었는데 저희가 요지만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부당 사용을 지시하거나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미안하다라고 했고요. 물론 그 전에도 앞부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논란이 된 것 자체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한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원은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이 7만 8천 원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경찰 조사에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요. 배모 씨가 전달한 음식, 이른바 이제 샌드위치,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이죠. 16건에 180만 원이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경찰이 조사한 내용이다라고 했고, 하지만 이것도 전부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와 금액이 전부가 다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서 나온 얘기, 그러니까 지난해 8월 민주당 의원 부인 3명에게 3명과 함께 식사를 냈는데 선거 카드로 자기 몫만 계산을 했고 동석자 3인목 7만 8천 원은 경기도 법카로 했는데 이 사실을 당시 배모 전 사무관이 계산을 한 건데 이 사실을 후보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먼저 봤어요. 아니 사실 이 지금 이재명 의원이 쟁점을 흐리고 있죠. 뭐 7만 8천 원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7만 8천 원 횡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 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저 사람이 애당초 성남시와 경기도에 세금을 받아가면서 이재명 의원 내외를 사실상 사적으로 수행했던 그런 가신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월급 상당액에 우리 세비 손해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게 과연 7만 8천 원 사건이다라고 그냥 하고 끝낼 만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아니 세상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프리런치는 없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음식을 죄송하지만 갖다... 한국말로 네, 공짜 점심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없는 얘기죠. 거죠. 네, 죄송합니다. 자유로운 점심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아유, 또 왜 그러세요? 또 피해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음식을 갖다 주면 이게 과연 어느 비용에서 특히나 내가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내 식탁까지 오게 됐을까 궁금해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용인하거나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 이 말 누가 믿겠습니까? 좀 상식적인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여기서 사실은 이 JTBC 사장 대표이사만 돼도 모임에 가서 식사를 하면 뭐 수행하는 사람이 대신 계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번 사람들 만나니까 그러면 일을 보고 식사하고 나오면 비서가 먼저 계산을 다 하고 나갑니다. 당연히 법인카드로 하죠. 이제 그런 건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 지금 뭐 숫자가 뭐 10몇 회 뭐 100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번 경기도청 공무원이 와서 식사를 갖다 배달해 주고 사다 주고 가서 결제를 미리 했는데 아, 나 저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하는 줄 몰랐어요. 이게 국민들이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 공무원이 미쳤다고 자기 돈 써가면서 그 도지사 부인한테 음식을 갖다 줍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경기도 안 되는. 법카로 이렇게 산지 몰랐다는 그러니까 거겠죠. 말이 안 되죠. 차라리 160만 뭐 16회 180만인데 내가 법카로 쓰는 걸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잘못을 구했다고 한다면 액수가 미미하니까 봐줄 수도 있습니다만 나는 정말 몰랐다. 근데 그 사람이 법카로 하는 거 까맣게 몰랐고 사비로 산 줄 알았다. 공무원이 왜 사비로 도지사 부인 걸 삽니까? 저는 좀 납득이 되는 거짓말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액수를 가지고 뭐 치졸하게 7만 8천 원 사건이라 그러는데 7만 8천 원 사건이니까 더 치졸한 거예요. 이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고 단적으로 뭐냐면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드러낸 거예요. 돈 몇십만 원 아끼자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청 공무원을 국가 세금으로 도청 공무원 월급 주고 도청 법인카드로 배우자 그 소밥 사다 주고 이거 공과 사가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공과 사가 구분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지 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뭐 그 부분은 뭐 대선 기간에 김혜경 여사가 이제 뭐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죠. 공과 사를 더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뭐 이제 수사로 가고 아무튼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진실대로 이제 그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김혜경 여사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본인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최종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이미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나온 어떤 밝혀진 사실들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 내용들이 뭐 대부분 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진짜
여사가 알고 있었느냐, 지시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경찰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죠. 뭐. 예. 예, 전 뭐 일단 식당도 193군데 정도 압수수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것은 POS에서 그 당시에 실제 주문 내역이 뭔지를 아마 확인한 절차를 밟았을 것이고요. 일일이 다 대조를 해서 그 중에서 16건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뭐 기간 등을 계산해서 이제 몇 회 일어난지를 보면 될 것이고 같은 의미에서 이 사무관 이분이 실제로 근태가 어땠는지 정말 하루 종일 여사만 수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업무를 보면서 필요할 때 움직인 것인지 포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전 같으면 이제 관저가 있고 사저가 있을 경우에 즉 자기 사는 집 나와서 관저에 들어가서 살면 회의를 관저에서 하면 뭐 음식이 배달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집이라서 이 두 문제가 지금 굉장히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히 규명을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경찰이 또 조사에 들어갔으니까 이미 이제 김혜경 씨까지 소환이 됐었으니까요.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